지난 시간에 그 육친이 지세하거나 동하는 경우인데 이걸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봐가지고 어떤가 그 육친으로 변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효가 동하면 음요에서 양요로, 양요에서 음요로 변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납값이 바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육친이 변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각각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건데 일단은 이제 육친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아까 이제 손이 동하는 경우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복덕지 신이 되고 모든 재관사의 근심을 해결하는 신이 되고 재물의 원신이 되고 그래서 왕하고 이렇게 동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 재점에 다 길하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진신으로 이렇게 그 진은 이제 앞으로 나간다라 해서 진신이 있고 뒤로 물러선다라고 해서 퇴신이 있는데 이렇게 앞 글자로 가는 거 신에서 유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자손이 자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상황이니까 발전하는 상황인 거예요. 펼쳐져 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힘이 더 세지는 상황인 거예요. 더 이렇게 상승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는 길신작용을 하는데 이 길신이 진신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고 흉신이 길신이 됐다라고 하면 더 나빠지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감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신으로 하면 재물점에서는 어때요? 계속 가면 갈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재물이 더 흥왕하고 축적해지겠다. 그러니까 재도 진신으로 바뀌거나 재를 생하는 원신이 이렇게 자손이 그렇게 바뀔 때, 그러니까 뭔가 흥왕하다라고 하는 앞을 보고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진신의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재원이 이렇게 풍부해지거나 그러니까 이 손은 이런 거죠. 가계를 보거나 이게 자손을 이 풍수에서는 도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그 재물을 생하는 원신이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게를 열어놓고 물건을 사줄 음식을 먹어줄 손님이 많이 들어와야 장사가 잘 되겠잖아요. 그 결과 돈이 많이 벌리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재물의 원신이라는 얘기지. 예. 그러면 손님이 많다. 북적거린다. 앞으로 더 장사가 잘 될 거다.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전망,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이 밝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 대신에 관은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흉하고 병은 낫고 직장은 퇴직하거나 남편에게 이렇게 신액이 있을 수 있다. 남편이 수술받고 이렇게 암 수술받고 지금 이렇게 병원에 있어가지고 점을 쳤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남편의 병이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 해요. 그렇죠? 계속 더 남편을 극하는 작용력이 강해진다라고 보니까 반대로 퇴신이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유금이 나왔는데 유금이 바뀌어서 이렇게 신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신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걸 퇴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퇴신이 되면 경제적으로는 시장이 점점 쇠락해진다. 자본이 약화된다. 고객이 줄어든다. 이게 재가 이렇게 바뀌거나 손이 이렇게 바뀌거나 이랬을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재성이다 손이다 하는데 현재 궤에서 극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앞으로 지금은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주식 시장 가치가 안 좋아질 거니까 지금 빨리 갖고 있지 말고 팔아라가 되는 거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신에 처지해 있을 때 더 정확하게 보지만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도 이런 그 손이 이런 퇴신으로 바뀌면 앞으로 향후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녀 상황도 불리하게 되는 거고요. 휴직이나 직장을 떠날 수 있다.
이 퇴신의 용법 중에 대인점에서 반대죠. 대인점에서는 사람을 내가 기다려요. 딸 아이가 가출을 했어. 아니 뭐 안 하면 좋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소식이 핸드폰도 끊고 막 해서 이게 막 이게 연락이 안 돼. 응? 그럼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대인점 같은 데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애가 나다니까 힘이 기력이 없고 쇠락해지고 이러니까 집에 돌아온다. 퇴신으로 바뀌면. 근데 진신으로 바뀌면 더 나가는 거지. 힘이 아직 펄펄해가지고. 해석이 다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같은 작용이더라도 내가 어디에 어느 사안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예외적인 특수한 몇몇 경우를 빼고는 진신으로 바뀌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길신작용을 하는 경우. 근데 흉신이 진신으로 바뀔 때는 안 좋다. 흉신일 때는 퇴신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퇴신작용을. 길신이든 흉신이든 본꾀에서 어때요? 동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동해서 바뀌었을 거니까 생이나 극을 할 텐데 이렇게 진신으로 하면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생극작용보다 어때요?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슈퍼파워를 갖는 거예요. 근데 퇴신으로 바뀌면 어때요? 그게 힘이 약화돼 가지고 생극을 잘 못해. 생도 잘 안 되고 극도 잘 안 되고 지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이 변해서 일단 형이 되면 손을 생하는 원신이 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은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재물을 기본 컨셉이 탈재하는 신이다. 재물을 나누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손을 생하는 거니까 자손 관련 일에 대해서는 어때요? 좋은 작용을 하겠죠. 좋은 작용을 하고 형이 예를 들어서 재를 극하는데 이렇게 손이 중간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형이 손을 생하고 손은 재를 생하니까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또 그냥 재는 안 나타나 있고 괴상에 안 나타나 있고 복신으로 돼 있고 손이 변해서 형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신규 사업,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손이 지세를 하고 변해가지고 형으로 바뀌었다. 그럼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돈을 만들어 나가고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손이 결국은 처재를 생한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장 돈을 본 거는 아니야. 돈을 본 건 아닌데. 그래서 대신에 이게 그 형이 이렇게 손을 생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손이 세지니까 힘이 강화되니까 손이 강해지는 게 남편의 어떤 안위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불안정하게 만들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 불안이나 어떤 남편 근심이 있을 수 있다. 자녀 일에는 좋고요.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손이 공고해지니까 괜찮을 수가 있죠. 이 손변제가 특히 이런 손변제, 그러니까 서로 글자들이 원신 관계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 기신 관계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길신 중에 원신 관계로 변하는 것은 다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래 이렇게 제가 변해서 손으로 가야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인이다라고 하면 손이 자가 돼서 수생목이 되니까 그렇죠? 재변 손이 돼서 회두생이 돼가지고 이 재성이 강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자가 이렇게 인으로 바뀌었어도 이건 설기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으로 바뀐다. 관으로 이렇게 바뀌면 요거는 제점에서는 설기가 되니까 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제가 손으로 바뀌거나 손이 재로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긍정적으로 본단 말이지. 이런 걸 조금 디테일한 걸 교통정리하는 게 조금 처음에는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재물점에는 길하고 이게 반대로 재변손이 되면 아주 길한 거지. 재변손이 되면 회두생도 되고 이게 그냥 잠깐 돈 벌고 말 게 아닌 거예요. 계속 화수분 같이 재물을 만들어주는 근원이 생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재물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혼사나 연애 이런 데도 장사 등에서도 좋고 단 부모나 문서 이런 데는 근심이 있다. 다 그렇죠? 이렇게 손하고 재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손하고 부하고도 그렇고 재하고도 부하고도 서로 상극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서나 이런 부모 관련해서는 좀 근심이 있다. 손변관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손은 즐거움, 관은 근심 걱정. 그러니까 즐거움이 근심 걱정으로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관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거지. 예.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생긴다. 이 관이 변손하면 관이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하면 이거를 손으로 바뀌면 금을 극하는 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화극금이 되니까 이건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 질병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걱정 같은 거라든지 우환이라든지 이런 거는 좋은 거지. 이런 건 어때요? 이 손이 이 식상이 그 근심을 해결해 주는 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그 천금부에 보면 신상귀 불거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요에 귀가 놓였더라도 이렇게 식상이 즉 자손요가 동해서 비록 새를 극할지라도 새는 내 몸도 되거든요. 극할지라도 나한테 붙어있는 신상의 귀를 이렇게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불거불안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어때요? 손병관하면 즐거움이 생기는 이런 슬픔이 생긴다. 극에 가서. 그래서 사업은 어려워지고 특히 자녀 관련 일, 남편 관련 일, 직장 관련 일 이런 데서는 아주 불길하게 이렇게 본다. 불길하게 본다. 그리고 손변부하면 이거야말로 편인도식, 도식이 되는 거죠.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이런 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는 재를 생하는 원신을 이렇게 그 중단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의미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고요. 농사질 때 아니면 특히 요즘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뭘로 봐요? 손으로 봐요. 이게 고양이가 지금 아파요. 나중에 치는 거 다 알려드릴게요. 고양이 뭐 동물병원 가잖아요. 어느 병원 가야 잘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지정해놓고 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가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거 보는 거. 네. 다른 걸로는 이게 명리로도 조금 잘 안 보이고 구성으로도 볼 수는 있어요. 구성에 12지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점치는 시접에 12지를 붙여서 붙일 수 있는데 볼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심플하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다. 아니 그 구성으로도 보지. 이렇게 강아지는 술로 보고 고양이는 인으로 보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양이과 호랑이 고양이과 하니까. 근데 그냥 이거는 내가 칠 때마다 갈 때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손변부하면 이게 뭐가 돼요? 편인 도식이 되니까 자식이 식상이 자랄 수 있는 거를 극하니까 경제적인 상황으로도 안 좋고 기르는 가축도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농경사회고 목축이나 이런 게 주 업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확의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그런 쪽에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효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초에서부터 6개까지 효를 붙여가지고 그 초효는 뭐 닭, 그 이효는 개, 삼효는 돼지, 뭐 이렇게 오효는 벌이나 양, 그리고 뭐 사효는 오효는 소, 상효는 이 말 이렇게 키우는 거를 그 효를 보고 거기에 납값이 붙어 있는 거를 보고 추론을 했단 말이야. 같이 키워도 어느 짐승은 잘 되겠느냐, 어느 짐승은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대의 상황에 쓰이는 쪽으로 육효가 특화된 거예요. 그걸 친 사람들이 경험치를 모아가지고 그런 거를 전수를 이렇게 해준 거야. 근데 요즘 거의 대부분 도시 생활하고 우리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만약에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강아지나 고양이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로만 우리가 활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뭐 여기다 무슨 닭이나 무슨 돼지까지 이렇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뭘로 본다? 손으로 본다. 손변 부과됐다 그러면 이게 치료 안 되겠다. 거의 이별 시간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손이 각각이 변하는 거고, 부가동에서 이렇게 변하는 경우 있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하나를 이 기준점으로 세우면 나머지 상황은 서로 그 에너지들이 이렇게 그 호상 간의 작용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를 좀 내가 응용해서 정립을 하면 돼요. 정립을. 그리고 우리가 점을 치다 보면 무동효도 있고 하나만 동한 효고도 있고 많게는 6개가 다 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한 2개나 3개, 뭐 한 4개까지 이렇게 동했다. 근데 내가 보려고 하는 거에 주변 인자들도 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으면 나머지 것들에 대한 거는 그 보려고 하는 용신효하고 용효하고 주사효, 주상효, 목적효하고 어떤 생극관계라든지 이런 것만 좀 살피고 그 효가 변해서 무엇을 됐느냐 이런 거 전체 다의 변효를 다 해석하려고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관계되고 관련된 것만 그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독발을 했다, 이걸 독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만 했다 하는 그런 것들은 뚜렷하게 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25가지 중에 25분의 1로 해가지고 그런 건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여러 개가 동해가지고 이렇게 변환효들이 많다 이러면 관련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된다. 진신으로 변하면 이제 다 지금 하고 있죠. 재물점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진신으로 변하면 부가동에서 재물인데 현금성 재물이 아닌 거죠. 문서가 커지는 거니까 문서 계약을 하니까 점포수를 늘린다라는 거예요. 1호점, 2호점 문서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지분이 더 확대된다든지 권한이나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점포 확장, 계약, 문서 취득 이런 거는 좋은데 그 자녀에게는 신액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소식점에는 유리하다. 장래에 그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부가동에서 진신으로 가면 부가 더 세지니까 어때요? 손은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자식 보기가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 강아지를 내가 입양을 해서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부가 진신이 되면 어때요? 잘 못 키운다. 걔하고는 인연이 안 맞는다. 그 강아지하고는. 그러니까 그 강아지는 하지 말고 다른 강아지 보고. 아니 이게 응용을 하면 얼마든지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 이놈을 고를까요? 이놈을 고를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분양을 받을 때. 그러니까 명리로는 어떻게 봐요? 명리로는? 명리로는 일단 내 일지 자리를 보는 거야. 일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일지에 진술증을 깔고 있는 그런 일지들 이런 데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형충이 다 걸리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강아지하고 합을 보는 거예요? 합을 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도 봅니다. 자기하고 어떤 짐승이 이렇게 어떤 반려동물이 잘 맞을지 어떨지.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퇴신은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 부모효가 세력이 약화된다라는 거죠. 그럼 재반 문서점이나 그러니까 같은 걸로 변하는 것 중에 이렇게 진신으로 변하기도 하고 퇴신으로 변하기도 하고 복음으로 변하기도 해요. 복음은 이 신이 신으로 유가 유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유로. 이거 우리가 흔히 엎드려 신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의 근원적인 의미는 이렇게 그 동해도 동한 것 같지 않은 거지.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생극이.
그런 장 이것도 이제 같은 에너지로 이렇게 변한 건데 이럴 때는 이 기운이 에너지가 전체 1월이나 전체 그 괴상에서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고 하면 복음이 돼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힘이 없으면서 복음이 됐으면 그거 동해봤자 크게 어떤 작용을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퇴신으로 하면 문서가 이렇게 약해지는 거니까 규모가 축소되고 집이 축소되고 그쵸? 뭐 이렇게 학교 공부하는 에너지니까 퇴교당할 수 있고 시험점에서도 불리합니다. 시험점에서도 이렇게 부효가 이렇게 약화되는 거니까 부변제가 되면 이렇게 부가 변해서 제가 되면 이게 제극인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제극인이 되니까 계약이 불성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집이 팔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있고 또 긍정적으로는 이 인성은 정보가 되는 거니까 정보가 돈 된다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돈 된다니까 정보로 인한 발제 이렇게도 되고 대신에 어떤 부모하고 이 재물하고는 서로 상급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나 가장에게 또 아니면 집에게 이 불을 가정 울타리 집이라고도 보니까 우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부변제 부변손 이런 게 좀 안 좋은 거죠. 서로 극의 관계로 바뀌니까 그렇죠? 부변손하면 여기도 원래는 손변부해야 회두국이 되잖아요. 맞죠? 손변부해 회두국이 되는데 부가 변해서 손이 돼도 정요에 있는 부가 손한테 극을 받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서로 상급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자녀에게 근심이 있다. 자식을 키워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의료시설이 좀 미비했고 뭔가 이렇게 영양이나 이런 먹는 것도 부실하고 이랬을 때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점들도 많이 쳤어요. 사례들을 보면 남아있는 것들이 보면 지금은 거의 왜냐면 지금 불과 한 세기 이전만 해도 영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1세기 전도 안 돼서 일제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그게 그때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워낙에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 평균 수명률을 다 깎아먹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거의 그런 걸로 보지는 않는데 이렇게 부하고 손하고 부의 관계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 부변관하면 부가 변하는 것 중에 부가 진신으로 변하거나 부가 변해서 관으로 변하는 것 중에 관변부하거나 부변관하거나 이럴 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변해서 부의 원신이 되니까 부를 회두 생하는 게 되니까 승진이나 시험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 원 본궤에서 1월 동요나 이런 데에서 관을 극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합격하는 게 아니라 1등으로 수석으로 아주 이렇게 특등으로 합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변관하면 이런 승진이나 이런 합격 시험에는 좋고 계약도 좋고 좋은데 자녀에게는 당연히 부가 강해지면 손을 극하니까 그렇죠? 신액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표현은 제가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도 궁금하고 부모도 궁금하고 그러면 한 궤에서 이걸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자녀가 왕하거나 부모가 잘 되려면 두 기운이 서로 상충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서로 한쪽을 갉아먹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따로따로 본다. 자녀점, 부모점. 근데 한 궤의 상황에서 보면 어떤 하나의 기운이 강해지면 그 나머지 반대 기운은 극을 받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표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부변형 하면 원래는 형변부가 돼야 되잖아요. 형변부가 되니까 부가 형을 생하니까